안녕하십니까. 진료실 밖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보험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이대 서울병원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대감이 많으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대감을 조금 제가 낮춰놓을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 파킨슨 질환과 보조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간단하게 왜 이런 보조제들이 어떤 기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강론에서는 비타민이 코엔자임 Q10, 그리고 오메가3, 은행나무 추출물 대마요, 글루타치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워낙에 보조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 내용에서 포함이 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보조제에 대한 내용은 이 안에서 범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요약을 하고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보조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강의의 그 제목에 포함된 보조제는 본래는 약품 따위의 효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보조제에 대한 내용은 이 정의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건강보조제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 부외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이 파킨슨병이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영양제가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건강보호제에 대한 관심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초록색 창, 노란색 창, 그 검색창에 들어가서 파킨슨증, 파킨슨 질환, 건강보조제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면 지식인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쏟아져요. 그래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호기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희 의사들은 참 그 마음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어떤 영양제나 약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 누구가 파킨슨병을 알고 있는데 무슨 비타민C 괜찮을까요? 영양보호제를 좀 드셔도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병에, 파킨슨병에 걸리셨는데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몸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아리게 저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마음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건강보조제 또는 파킨슨병을 위한 그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들은 대부분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폭포 기전에 관계된 그 물질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생기고 나빠진다, 또는 이 기전에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자유 라디칼기, 이런 뭔가 그 화학적인 물질에 이제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몇몇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염증 폭포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거든요. 작은 폭포들이 쌓여서 큰 흐름을 이루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염증 기전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점점 쌓여서 이 신경의 염증과 변화를 일으켜서 파킨슨병 또는 다른 병들을 일으킨다라는 기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병을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는 식품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비타민 E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4종류의 토코페롤, 그리고 4종류의 토코트리에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비타민의 일종이고요. 역시나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항산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를 억제해서 우리 신경의 세포의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마 뭔가 이제
기름기가 많은 야채류라든가 하는 몇몇 가지 식품들, 견과류 등등에, 그리고 아보카도라고 하는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 복용하면,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정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은 별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크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비타민 E가 그런데 이게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나 하는 설이 있어서 항산화 기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일단 처음에는 오픈 라벨 연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비타민 E인지 가짜 약인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이라는 걸 알고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반응이 있는지를 봤는데, 물론 이 연구는 비타민 E랑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기는 했어요. 근데 고용량에서 파킨슨병의 기능 저하가 좀 느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서 그 뒤에 다른 일부 관찰 연구들이 조금 이루어졌었는데요. 파킨슨병이 발병했을 때 장기간 복용을 할 경우에는, 하지만 같은 비슷한 디자인으로 연구를 했을 때는 별로 지어내는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큰 연구에서 비타민 E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 파킨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애 발달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비타민 E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마도 뭔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몸에 크게 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섭취를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영양제를 드셨을 때 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는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비싼 돈을 들여서 비타민 E를 굳이 섭취하실 필요는 없는데,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딱히 말리지는 않는다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도 많이 아마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비퀴논이라고도 하죠. 동물과 대부분의 박테리아에서 존재하는 보조 효소군입니다. 미국에서는 FDA에서 식약청에서 질병 치료용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건강 보조 식품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유 라디칼 제거를 통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따라서 신경의 독성으로부터 조금 보호하는 거 아닌가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니에요. 아주 많이 먹을 때 정도 아니면은 이런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동물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데이터들이 조금 있지만, 실제로 사람에게서 효과가 있나 하고선 좀 관찰을 해봤더니, 한 연구에서 고용량을 썼을 때 한 1200mg을 썼을 때 파킨슨병의 기능 저하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20명을 딱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자분들께서 사용하고 처방받고 계신 약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규모의 환자군이나 이제 대조군을 통해서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딱 20명이에요. 그래서 20명, 옆집에 있는 몇몇 사람 모은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신뢰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의사가 선뜻 그래서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이것만으로는 처방을 권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조금 더 동일한 연구로, 그리고 좀 더 긴 시간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뚜렷한 효과는 없었대요. 그리고 2017년에는 메타 연구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이 메타 연구라고 하는 건 여러 연구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임상 연구를 하면서 모아서 연구를 하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연구에 있는 필요한 대상자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큰 집단을 만들어서 보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뭐 크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안전하고 내약성은 우수하다라고는 안전하고 내약성은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딱히 임상적인 이점은 제시가 되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꼭 파킨슨병에 써야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마 많이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뇌졸중 예방이나 치매 예방 때문에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필수 지방산 중 하나고요. 인간과 동물의 지질 대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유 중에 DHA가 풍부한 뭐 아인슈타인 우유 이런 거 있었던 적 있죠. 이 해당 물질이 뇌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얘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도파민 세포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많이들 찾고 계신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연구가 아직은 아주 다양하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비타민 E랑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일부 평가 척도가 파킨슨병의 기능에 대한 척도가 조금 나아지나 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딱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당수의 연구들 보면은 이제 먹는 약을 통한 연구들도 있지만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한 집단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을 이렇게 파는 약으로 먹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꽁치, 고등어 등등의 등푸른 생선을 차라리 먹는 게 더 비용적으로나 맛으로도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비교적 건강에도 좋고 해가 될 게 없고 돈도 덜 드는 차라리 식품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적절히 그리고 골고루 식사를 하시는 게 낫지 딱 이 약을 골라서 사서 드셔라 라고는 저희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추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은행나무 추출물, 진코라고도 하죠. 중국 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플라보노이드나 테르페노이드가 풍부하다고 하고요. 이들도 역시 항산화 물질이에요. 자유 라디칼 형성 저하에 의해서 항산화 반응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약간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속 쓰릴 수 있고요. 메스껍고 구토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까지는 아닐 텐데 이런 제제를 썼을 때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래나 하는 연구들을 보면 일단 동물 연구에서 보면 MPTP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동물을 갖고 파킨슨병하고 비슷하게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MPTP를 사용한 처리를 한 생쥐에서 이 진코라고 하는 거를 썼을 때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좀 동물 실험에서는 독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같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연구가 나와서 일부 동물 모델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지질 과산화가 감소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환자를 대상으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적절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저희도 은행나물 추출물을 파킨슨병 환자분들 쓰세요,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아마 제 느낌에는 이거를 건강보조물 식품이라고나 그 건강보조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조제의 범주에 일단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요. 그래서 대마유, 카나비디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마유는 이제 두 가지를 혼재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마 C 기름이 있고요. 대마유가 있어요. 근데 대마 C 기름은 이거는 그야말로 샐러드 오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별로 이 치료에 반응과 영향을 주는 물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마유는 이 중에서 일단 대마 자체에는 식물성 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한테 혹시나 도움이 되나 아니면 신경 보호에 도움이 되나 라고 하는 물질은 칸나비디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칸나비디올은 비정신 활성 화합물이고 뭔가 뇌전증,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불안이나 진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름도 복잡하죠.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향정신성 물질, 그러니까 마약성 성분 물질이에요. 진통이나 근육이완, 진토 효과가 있고요. 문제의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물질들을 쏙 빼고 필요한 성분들만 칸나비디올만 추출을 해서 에피디올렉스라고 하는 성분의 약을 만든 게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고요.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몇 특정한 뇌전증, 경기 환자한테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카나비노이드는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시스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수용기들은 이 카나비노이드랑 관련된 물질들이 붙어서 결합을 하면 기억이나 식욕이나 에너지 대사나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통증이나 온도 조절 등에 관련을 하는 뇌에서 굉장히 전신적으로도 반응하는 수용기가 많은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염증하고 관련된 조절 기능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비디올을 가지고 파킨슨병 환자에게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여기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6명의 정신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한번 봤더니 여기서 정신 증상이라는 건 불안하고 우울하고 환각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썼더니 한 6명에서 4주 동안 써보긴 했더니 조금 나아지나 정신 증상이 나아지나 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10명의 환자한테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피디올렉스라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그 약을 썼더니 한 10에서 15일간 유지했더니 좀 움직이는 게 나아지는 것 같고 잠을 조금 자는 것 같고 감정 조절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1명한테서 썼더니 근데 이 환자들은 정신 증상은 없는 환자들한테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정신 증상은 없는 상태에서 썼더니 그런데 또 별로 그렇게 운동 증상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데 좀 기분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삶의 질은 좋아지는 것 같아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연구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쓰는 약들은 뭐 최소는 몇백에서 몇천 훨씬 더 큰 규모의 임상 시험을 거치고 결과를 받은 약들인데 이 연구들은 너무너무 작은 규모의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그냥 약물 치료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건가, 근데 이게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보다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정신과적 증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저희 안에선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잘 설계된 지금 이런 연구들은 환자가 본인이 대상자들이 뭘 먹는지 뭘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중 맹검 연구, 그러니까 이게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대규모의 이중 맹검 연구가 없이는 우리는 환자한테 이 약을 처방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 연구,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들에서 데이터를 이 관련된 부분들을 취합해서 조합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한 연구를 보면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용을 권유할 만한 임상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마유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직은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보자면 간혹 가다가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친척이 누구가 대마 씨 기름 말고 대마유를 구해다 준다는데 내가 그거를 좀 먹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매매하거나 제조하거나 알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 씨앗과 대마 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거고요. 카나비디올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고, 대마 씨유가 아니라 대마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CBD 오일, 그러니까 대마유를 비롯해 대마 성분이 들어간 뭔가를 가져오시거나 복용을 하셨다가 마약 사범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딱 공시를 해놨어요.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오일도 수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했는데 식품, 대마오일, 대마 추출물들은 자가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라고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로 허용된 약품을 여기서는 암 환자라고 써 있지만 말을 바꾸면 파킨슨병 환자에게도겠죠.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자가치료용으로 쓸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질문으로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허용된 특별한 몇몇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결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대마유를 가져다가 드시겠다라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제 요즘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글루타치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외에 이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결정성 펩타이드입니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항산화제예요. 역시나 자유레디칼, 과산화물, 지질 과산화물과 중금속과 같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중요 성분이 손상되는 걸 줄여주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투여하는 방법은 정맥 주사도 있고요. 그리고 비강을 통해서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 먹는 약이나 이제 입천장에 붙이는 약들도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이제 파킨슨병에 쓰이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뭐 배곡 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개인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많이 놓는 주사들 있죠. 왜 예전에 뭐 정치인하고도 관련돼서 이 주사 조금 유명했었던 주사인데,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주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역시나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기는 했어요. 실제로 뭔가 글루타치온의 결핍이 파킨슨병 진행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실험실 단계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흑색질이라고 하는 이제 파킨슨병의 병리 변화와 관계된 그 주요 부분에서 글루타치온 저하가 주의 신경염증 반응과 관계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쓰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연구자들과 의사들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문이 없는 만리장성을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뚫고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 경로를 거쳐야지 어떤 물질이 뇌에 도달을 하거든요. 글루타치온이 뇌에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파킨슨병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투여했을 때 그 물질은 뇌에 도달을 해야지만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먹는다. 우리가 입으로 먹은 게 특정 부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표현을 해놓은 말이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생체 이용률이라는 걸 보면 입으로 먹으면 사실은 이 항산화 반응은 뇌는커녕 우리 장이나 위 속에서 다 그 항산화 반응이 끝나버려요. 주사를 쓰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선 주사를 줘보면 이 약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는 데는 7분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머리까지 도달하려면 혈관 내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뇌까지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걸로는 비강으로, 그냥은 아니고요, 특정한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는 분자형으로 만들어서 도달을 하게 해보면 일단 뇌에는 도달을 조금 하는 것 같아 하는 연구들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요 단계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파킨슨병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까지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고요. 임상시험으로 그래서 동물이나 실험실 단계가 아닌 사람에게서 한번 글루타치온을 써보고 나서 반응이 어떤가 보면은 정맥 주사를 한 연구가 있었어요. 역시나 작아요. 환자 20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UPDRS 점수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움직이는 상태를 점수로 매긴 게 어떤지 비교를 하는 연구에서 보면은 의미 있는 차이가 실망스럽게도 없었대요. 근데 이걸 억지로 ADL이라고 하는 스코어랑 붙여서 점수랑 붙여서 만들었더니 조금 반응이 있는 건가 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학회에서 이 논문에, 그러니까 파킨슨병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 중 하나거든요. 무브먼트 디스오더라는 학회지에서 이제 딱 그 다음에 이제 레터가 올라왔어요. 이거 분석한 결과가 약간 조합을 해서 이렇다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예요 라고선 아주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사제로 쓰는 글루타치온은 아직까지는 환자분들한테 권할 근거는 뚜렷하게 없는 상태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비강으로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규모가 작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물론 메타 연구로 조금 반응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를 이제 흘리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메타 연구라고 하는 거는 질적으로 연구가 좋으려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됐는데, 지금 여기에 취합된 데이터들은 한 7개 정도의 연구인데 그중에서 4명이 같은 연구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게다가 규모도 아직 작고요. 그래서 아직은 메타 연구에 대한 내용도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실망하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아직까지는 이거다 싶은 보조제는 없고요. 일부 정신 증상이나 감정 기복이나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뇌에 다다르게 하는지 적절한 투여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와 함께 이걸 꼭 약이나 보조제를 사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식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골고루 적절하게 먹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아직까지는 부족한 충분한 수의 환자와 대조군이 참여한 잘 계획된 임상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부는 위법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보조제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궁금하시겠지만 의사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과 보호자분들도 앞으로 계속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건강에 해가 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에 가뜩이나 써야 할 자원들이 경제적인 재원들이 많은 여러분들한테 필요치 않은 것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도움 안 돼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손실을 드리지 않기 위한 저희의 마음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건 이렇게 파킨슨병과 같은 긴 시간을 두고 병을 진료를 하는 거는 바다를 건널 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널 때 물론 돛담배를 타고 건널 수 있겠죠. 뭐 중간에 빠지는 비율은 훨씬 높겠지만 그리고 세월이 100년, 200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건널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조금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상시험을 거친 약들은 조금 더 비행기에 가까운 쪽일 거고요. 뭐 보조제가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보조제가 효과가 있는 용량을 이르게 하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고 효과가 이르게 하는 용량을 섭취를 하려면 거의 쌀한가마니 정도의 약을 매일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따지고 보면은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입증된 치료를 태평양을 건너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를 건널 때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손잡고 함께 비행기를 타드리는 역할을 KMD에서 해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한 걸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파킨슨 질환과 보조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